네, 2025년 8월 19일 뉴욕 증시 마감 자료 보내주셨는데요. 보니까 기술주 조정이랑 또 방어주 부상, 이게 딱 눈에 띄네요. 이 자료 보면서 오늘 시장의 속마음이 뭐였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죠. 네, 오늘 시장이 그야말로 뭐랄까 줄다리기를 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줄다리기요? 네, 한쪽에서는 그 인공지능 AI 랠리에 대한 경계심 이게 좀 커졌고요. 다른 쪽은 또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네네, 중요하죠? 네, 그 중앙은행 총재들 모이는 회의 앞두고 약간 관망세 이런 게 좀 짙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막 섞이면서 섹터별로 확 갈렸어요. 여러분 투자 판단하실 때 도움될 만한 맥락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숫자를 보니까 그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나스닥이 1.4% 넘게 빠지고 S&P 500도 한 0.6% 내렸는데 다우는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보합권. 맞아요. 다운은 버텼죠. 네. 유틸리티나 부동산, 필수 소비재 이런 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방어주, 금리 민감주 이런 쪽은 강했고 반대로 기술주, 특히 반도체는 약했고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뭐 AI 랠리 과열 우려, 또 잭슨홀 앞둔 심리, 이걸 원인으로 꼽는데 좀 더 들어볼 얘기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몇 가지 데이터랑 심리가 좀 얽혀 있어요. 네. 우선 그 7월 주택 착공 건수 이게 나왔는데 예상보다 괜찮았거든요. 아, 주택 지표요? 네, 전월 대비 한 5.2% 늘었고 특히 다가구 주택이 좀 좋았습니다. 이게 그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쪽에는 분명 좋은 신호였죠. 근데 뭐 시장 전체로 확 끌어올린다거나 아니면 성장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막 지지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약간 아주 약간이지만 좀 안정세를 보였어요. 한 4.3% 근처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좀 안정적인 방어주 쪽으로 자금이 약간 움직이는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럼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는 시장이 뭘 좀 구체적으로 보고 있나요? 그리고 이 AI 과열 논쟁,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잭슨홀 미팅 올해 주제가 노동시장 전환인데요. 시장은 일단 연준이 9월에 금리를 한 0.25%p 정도 내릴 가능성은 뭐 열어두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파월 의장 발언 자체는 굉장히 신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섣불리 완화 신호를 주진 않을 거다. 그렇죠. 네, 그런 기대는 좀 접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죠. 이런 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야, AI 투자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다시 좀 커진 거예요. 아,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군요. 네, AI 기술 자체는 좋지만 이게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죠. 관련 보고서나 분석들이 나오면서 빅테크나 AI 관련주에 좀 직접적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요새 시장에서 AI 내러티브라고 하면 그냥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제 돈 버는 능력까지 좀 포함해서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기술주들이 좀 힘든 하루였군요. 보니까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졌고, 메타도 한 2% 가까이, 테슬라도 좀 주춤했고요. 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1%대 하락했고, 애플, 구글은 그래도 좀 덜 빠졌네요. 네, 상대적으로는 선방했죠. 결국 그 AI 테마로 확 올랐던 종목들이 뭐랄까 실제 이익 증가 속도랑 주가 사이에서 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 근데 또 그런 와중에도 개별 종목들 보면 시비가 또 엇갈렸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 지분 투자를 확정했다. 이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6%나 확 뛰었죠. 와, 6%나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당연히 좋겠지만 뭐 인텔의 진짜 경쟁력 회복은 결국 그 파운드리 사업, 거기서 기술력하고 효율성을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반면에 그 홈디포, 주택 개량 용품 파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실적도 괜찮았고 가이던스도 유지했고 또 주택 지표도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한 3% 넘게 올랐어요. 이건 이제 소매업체들 실적 시즌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였군요. 아, 홈디포는 좋았군요. 네. 그런데 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9%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렇더래요? 와. 네. 이게 딱 그 고평가 논란이 있는 AI 관련 기술주들이 조정받을 때 어떤 모습인지 좀 여실히 보여준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 딱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 흔들릴 때 가치 평가가 좀 뒤로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신호를 읽힙니다. 그렇군요. 미국 말고 다른 글로벌 시장은 좀 어땠나요? 유럽은 STOX 600 지수가 0.7% 올라서 거의 뭐 5개월 내 최고치 가까이 갔어요. 오, 유럽은 좋았네요. 네. 좀 재밌는 건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방산주는 좀 내리고 대신 명품이나 경제 재개 관련주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아, 그런 흐름이 있었군요. 중국은요? 중국은 전날에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그냥 보합권에서 약간 숨고르게 하는 모습, 대규모 부양책 기대는 여전한데 약간 속도 조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복잡한 시장인데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전략적으로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지금처럼 주택 지표 좀 괜찮고 장기금리가 약간 안정되는 분위기면 전통적으로는 방어주, 뭐 리츠, 배당주 이런 섹터가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잭슨홀이라는 큰 이벤트 앞두고는 시장 전체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즉 베타 노출은 좀 줄이고 재무적으로 튼튼하거나 수익성 좋은 그런 퀄리티 있는 기업들에 좀 더 주목하는 전략 이걸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퀄리티 위주로. 네. 그리고 AI 관련 성장주는 지금 뭐랄까 꿈과 현실 사이에서 잠시 좀 숨고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AI 수혜주 중에서도 진짜 실적에 나오고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잭슨홀 결과나 또 다음 주에 주요 소프트웨어,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랑 가이던스 나오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변동성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이 기술주 조정하고 방어주 부상, 이 상반된 흐름 속에 숨어있는 복잡한 요인들을 정말 입체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고민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늘 여러 정보랑 기대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니까요.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보이는 이 방어주 강세랑 기술주 주춤하는 흐름이 과연 잭슨홀 이벤트 이후에도 계속될까? 아니면 이건 잠깐 쉬어가는 거고 AI라는 큰 이야기는 다시 힘을 얻어서 시장을 이끌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움직임이 그냥 일시적인 심리 변화나 포지션 조정인지 아니면 뭔가 시장의 무게중심 자체가 이동하는 좀 더 큰 흐름의 시작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